하윤은 오늘따라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자신을 보는 것 같아 괜스레 불편했다. 삼겹살집과는 조금 동떨어진 외모의 젊은 아가씨가 친절하게 웃으며 서빙을 하니 평소에도 그녀를 힐끔대며 보는 손님들이 많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유난히 따라붙는 시선에 신경이 쓰여 꼭 실수할 것만 같았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선 홀을 보고 있는데 소주 한 병을 가져다 달라며 빈 소주병을 높이 들어 흔드는 손님이 보였다. 하윤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들고 걸어가자 젊은 남자가 하윤을 아래 위로 후르며 말했다. 혹시 기라윤 씨 아니세요? 여우별 기라윤 씨 맞죠? 우리가 다시 만나면 불렀잖아요. 맞죠? 하윤은 놀라 동그랗게 커진 눈으로 제 앞에 있는 남자를 보았다. 예전에는 아주 간혹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없었다.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조금 민망하기도 했다. 네, 맞아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는데 이번에는 옆에 있는 다른 남자도 한마디를 거들었다. 와, 대박. 여기서 이렇게 볼 줄 몰랐네. 진짜 얼굴 조그맣다. 우리 사인해주세요. 네? 사인을 요청한 사람이 얼마만인지 기억에도 없었다. 아니, 지금까지 사인해준 사람이 그녀의 기억에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사인 가지고 되겠어? 우리 사진 찍어요. 매출 많이 올려드릴게요. 저기, 황당하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남자 3명이 그녀의 주위에 모였다. 매너 좋게 그녀의 몸에 닿지 않게 조심하며 사진을 찍었다. 하윤은 왜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진을 찍었다. 갑자기 나타난 팬들 때문에 잠깐 정신이 나간 듯 했다. 사진을 찍은 뒤 하윤은 그제야 남자들에게 물었다. 그런데 절 어떻게 알아봤어요? 이 누나 인터넷 안 하나 봐. 요즘 누나 노래 역주행하는 거 몰라요? 역주행이요? 배우 민선우랑 부른 그 노래 요즘 엄청 인기잖아요. 민선우라는 이름을 듣자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어딘가를 향해 떨어졌다. 겨우 평정심을 되찾은 하윤은 커다란 두 눈을 쓴벅이며 남자를 보았다.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역주행이라니. 남자들이 그녀와 민선우가 함께 부른 노래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말했다. 영화에서 그 노래가 잠깐 나왔는데 너무 좋았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 특히 너튜브를 하는 크리에이터들 중에 노래 부르는 콘텐츠를 가진 이들이 노래를 게스트와 함께 자주 불러 유명해졌다고. 최근에는 유명한 가수가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 그 노래를 불렀다고. 남자들이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는데도 하윤은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노래가 역주행을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와 함께 사진을 찍은 남자들이 나가고 나자 가게가 조용했다. 구석진 자리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커플을 제외하고는 손님이 아무도 없었다. 하윤이 방금 나간 남자 손님들 테이블을 막 치우고 있을 때였다.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오. 인사를 하다 말고 하윤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오랜만이네. 구질구질한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 말에 하윤이 민선우를 보았다. 오만하고 싸가지 없는 건 여전하네. 민선우가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선 그녀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나랑 좀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할 일? 섭외가 들어왔어, 방송에. 같이 나가는 조건이야. 하윤은 눈을 치켜뜬 채 그를 보았다. 같이? 그게 가능해? 그냥 나가? 내 꿈이잖아. 하윤은 입술을 지그시 깨문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세월이 10년이나 흘렀는데 민선우는 크게 변한 곳이 없었다. 10년 전보다 그는 더 남자다워졌고 더 멋있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민선우는 10년 전 그때처럼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녀를 집어삼킬 것처럼.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귓전으로 흘러들었다. 이번에는 내가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해. 명령 같은 그의 말이 그녀의 귓전으로 내려앉았다. 동시에 10년 전 그와 얽혔던 추억이 그녀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하윤은 제 옆에 앉아있는 참가자를 힐끔 쳐다보았다. 남자는 지나칠 정도로 잘생겼다. 배우를 해도 될 것 같은 외모로 가수 지망생을 한다니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번 미션은 두 사람이 팀을 나누는 팀 경연이었다.
40명의 참가자 중에서 6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번 경연에서만 절반의 탈락자가 나올 정도로 중요한 순서였다. 그러니 파트너를 잘 고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파트너를 고르는 건 자율이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상대나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다가가 먼저 고백하면 되었다. 물론 고백받은 쪽에서 거절하면 성사가 되지 않는다. 룰이 그랬다. 그러니 실력자에게 참가자들이 몰리게 된다. 냉정하게 말해서 하유는 평균 정도 레벨이었다. 이 오디션에서 미션을 통과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때마다 그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 파이널 무대에 오를 수가 없었다.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가자 절반이 탈락하게 되는 이번 무대가 그녀에게는 정말 중요한 무대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니 그녀로서는 가장 실력이 뛰어난 파트너를 구해야 했다. 그러자 서너 명 정도로 압축되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그녀의 옆에 앉아있는 민선우였다. 실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외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외모만으로 벌써 가장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는 게 민선우였다. 그러니 만약 민선우와 파트너가 된다면 그녀 처지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물론 노래가 심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둘의 호흡이 가장 중요했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와 잘 맞는 부분이 있었다. 민선우는 허스키한 보이스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래서 서로 잘 어울릴 수 있었다. 문제는 벌써 민선우와 파트너가 되고 싶은 참가자들이 여러 명이란 거였다. 저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미 민선우는 자신에게 오는 참가자들 3명이나 까버렸다. 누구랑 하고 싶어서 저렇게 간 걸까? 그가 깐 참가자들 모두 나름 장점이 크고 쟁쟁한 실력자였다. 그런데도 그가 깐 걸 보면 꼭 하고 싶은 참가자가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어쨌든 미쳐야 본전이었다. 되든 안 되든 하유는 먼저 찔러보기로 했다. 행운의 여신이 그녀를 도와주는 건지 운 좋게도 민선우와 바로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다. 까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괜한 긴장감이 들어 하유는 크게 숨을 들이켜고선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저를 보는 시선을 느꼈는지 민선우가 돌아보았다. 눈매를 말갛게 기울인 채 저를 빤히 바라보는 시선이 미소년처럼 예뻤다.